산과 강이 어우러진 낭만의 도시 춘천 하면 뭐다?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닭갈비를 떠올렸다면 주목하세요. 춘천을 대표하는 새로운 별미, 닭갈비의 아상을 무너뜨릴 메뉴는 과연 뭘까요? 여긴 뭐 드시러 오셨어요?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 좀 유명한가 봐요. 잘은 모르는데 여기가 3대째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햄버거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무려 52년! 3대에 걸쳐 수제 햄버거를 만들고 있다는 반백년 역사와 전통의 햄버거 가게. 수제 버거의 성지, 이 햄버거를 맛보기 위해 주말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데요. 도대체 그 맛이 어떻길래? 보시면 알겠지만 좀 커요. 푸짐합니다. 아이랑 같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재료 같은 것도 저희 딱 보면은 한 끼 식사로도 충분히 좋은 것 같고. 일반 버거집에서 먹으면은 느끼함이 좀 나는데 먹어본 것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별이 5개. 네. 압도적 비주얼과 놀라운 맛, 햄버거의 고정관념을 단번에 타파해주는 수제 버거. 어디 맛뿐이겠습니까? 햄버거 속에만 꽁꽁 숨어있던 치즈를 당당히 밖으로 꺼내는 독특한 시도까지. 맛있어 보이는데요, 햄버거가? 치즈에 불맛이 나면은 아무래도 햄버거랑 더 잘 어울리기도 하고, 치즈도 쉽게 굽다 보니까 이렇게 불 열 처리를 하면은 더 오래 가기도 하고.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이거 직접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이제 만들게 된 햄버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춘천을 올킬한 52년 전통의 수제버거 3대 조리장, 경력 8년의 구희석 씨를 소개합니다. 춘천 닭갈비보다 더 유명하다는 햄버거 가게가 위치한 곳은 춘천시 삼천동입니다. 희석 씨는 매일 아침 직원들보다 항상 먼저 출근해 가게 오픈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꺼내놓으신 거는 이거 반죽포로 아닌가요? 아, 네, 맞아요. 이거는 저희 햄버거 빵 만들 때 쓰는 반죽볼입니다. 빵을 만드신다고요? 네, 저희는 저희 햄버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빵을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출근하시자마자 빵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빵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나오면 바로 빵 반죽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대표 주자인 햄버거 빵을 직접 만든다고요? 보통 내공과 정성이 아닌데요. 게다가 반죽에 쓰는 재료도 엄선해서 고른 것이라는데요. 회색빛 도는 이 가루는 대체 뭐예요? 이거는 잡곡가루고요. 여기는 대두, 그다음에 호밀, 아마씨, 그리고 해바라기 등 그런 잡곡이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는 걸 도와주고 건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잡곡가루 쓰고 있습니다. 햄버거 빵을 만들 때 반드시 넣는 이 집만의 히든 가루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쓰는 분유가루입니다. 빵을 만드는데 분유가루를 넣어요? 빵에 분유가루를 넣으면 이제 우유를 넣는 것에 비해서 이제 수분감이 덜하지만 탄력성이 있고 햄버거 빵에 적합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건강에 좋다는 잡곡가루와 빵의 식감을 위해 분유가루까지 정성과 내공이 팍팍 느껴지는 빵 반죽. 햄버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빵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희석 씨의 철칙이랍니다. 매일 햄버거 빵은 몇 개나 만드시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200개 정도 만들고요. 많이 만들 때는 이제 하루에 3번 300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반죽 후에는 쫄깃한 식감을 더하기 위해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빵 구경하기가 이렇게나 어려웠던가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시간 이상 발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꺼내서 이제 공 모양, 이제 햄버거 빵 모양으로 이제 만들고 다시 2차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빵 만들 반죽이 발효되는 동안 희석 씨가 또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이번엔 대량의 감자를 쏟아놓고 세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에 쓰시려고 닦으세요? 감자는 저희가 감자튀김 만드는 데 쓰고요. 건강한 맛을 주기 위해서 직접 생감자를 쓰고 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없어서는 안 될 사이드 메뉴죠. 감자튀김도 절대 가공식품을 쓰지 않습니다. 맛 좋은 강원도산 감자를 공수해 세척하고 자르기까지 손이 많이 가지만 전 과정을 손수하는 희석 씨. 이거는 감자 자른 커터기고요. 칼날이 있어서 이제 여기 감자를 넣고 하면은 이제 잘려요. 통감자를 넣고 툭툭 내리쳐주면 감자튀김용 크기로 잘려 나오는데요. 어른 주먹만한 감자 한 박스를 모두 자르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벌써 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칼로 아무래도 썰다 보면은 크기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률적으로 같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햄버거 가게에서 냉동 감자튀김을 사용하지만 희석 씨는 손이 좀 더 가더라도 생감자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감자 손질을 끝내자마자 양파 손질까지 가장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기 위해 그날 쓸 양은 그날 준비합니다. 아침에 나오면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면 일단 빵부터 시작해서 감자 그리고 고기 그리고 이제 야채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신선함이 사실 맛의 거의 70%를 차지한다고 믿기 때문에 당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신선하면 특별한 비법이 없어도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요리사 희석 씨의 신념. 이번엔 토마토를 자르는데요. 그런데 토마토를 자르는 칼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거는 토마토를 일정하게 잘라주는 슬라이서 기기고요. 햄버거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일정한 맛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공수해서 먹기 좋도록 일정하게 잘라 준비하는 희석 씨.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햄버거의 맛을 좌우한다고 그는 믿습니다. 채소 준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놓고 빵 반죽을 발효실에서 꺼내는데요. 오, 보기에도 발효가 잘 된 것 같죠? 이렇게 부풀어야지 보면은 이렇게 거미줄이 생기거든요. 이 거미줄이 생겼을 때 빵이 더 쫀득쫀득하고 이제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또 이걸로 이제 제대로 발효가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잘 숙성된 반죽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 계량을 해주는데요. 이때 떼어낸 반죽의 중량은 정확히 70g. 일정한 크기의 햄버거 빵을 만들기 위해 정확하게 계량을 해야 한답니다. 정확하게 딱 70번을 맞춰야 되나 봐요. 네, 안 그러면은 빵도 개수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항상 오시는 분들이 같은 맛을 느껴야지 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또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램도 1g도 저희는 다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한 희석 씨만의 노하우. 요리에 있어서만큼은 타협 없이 철저한 편입니다. 자, 이제 70g씩 떼어낸 반죽은 동글동글 불려서 빵틀에 옮겨 담습니다. 그 다음 반죽을 살짝 눌러 계란옷을 입히고 솔솔솔 참기까지 뿌려 오븐으로 직행. 하나 했는데 다시 빵틀을 발효실에 넣습니다. 얼마나 또 숙성을 하는 건가요?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반 정도 여기서 발효를 다시 해서 2차 발효를 해서 빵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빵이 꽉 차면 그때 이제 오븐에 구워요. 햄버거 빵으로 거듭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길고 긴 발효의 과정. 반죽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때쯤 그제야 오븐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빵 굽는 거는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연구하셔가지고? 네, 저도 뭐 이제 외조부한테 배운 것도 있고, 저도 이제 제빵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이제 보완하고, 발효를 2번 하는 게 저희도 번거롭고 하지만 사실 맛을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과 내공이 느껴지는 이 방법은 희석 씨의 외할아버지에게 전수받은 거라는데요. 사실 희석 씨가 운영하고 있는 햄버거 가게는 춘천 최초의 수제 버거집으로 외할아버지 어머니에 이어 3대에 걸쳐 52년째 운영 중인 곳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영어로 하실 수 있어서 미군 부대 이제 배속이 되셨고 거기서 제빵사부터 시작을 하셔서 주방을 총괄하는 자리에 이르셨고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1969년도에 이제 최초로 햄버거 가게를 이제 춘천에 차리셨고 판매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햄버거 가게는 외할아버지가 27년, 그 뒤를 이어 희석 씨의 어머니가 17년, 그리고 희석 씨가 물려받아 8년, 그렇게 총 52년째입니다. 제가 다시 맡아서 할 때는 다시 수제버거가 인기가 있었고 또 앞으로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예전 방식으로 만들어서 판다고 하면 사람들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2년, 3대에 걸쳐 내려오는 전통의 레시피로 만든 이 빵 맛을 잊지 못해 가게를 찾는 오랜 단골들도 많답니다. 빵만큼이나 햄버거에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고기 패티겠죠.
희석 씨는 패티도 100% 소고기만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그 안차하고 그 목심을 블렌딩해서 이제 만든 고기예요. 몇 인분 정도 되는 양이에요? 200인분 될 거예요. 200인분 정도. 패티의 경우 고기의 잡냄새를 잡기 위해 따로 양념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루가 또 등장합니다. 이거는 파프리카 가루인데 그 이제 패티에 들어가야 되면 고기의 그런 냄새를 잡아주고 이제 한국의 청양고추나 이런 거보다는 맵기는 덜하지만 이제 향이나 이런 거는 또 고기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희가 고기 반죽에 쓰고 있어요. 외할아버지의 전통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늘 새로운 비법을 찾는다는 희석 씨. 이런 노력 덕분에 그의 햄버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거겠죠? 파프리카 향이 생각보다 좀 강한데요? 네. 근데 이제 막상 먹으면은 잘 안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파프리카 향이 그 감칠맛을 더 부여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사실상 사람들도 이제 왠지 모르지만 뭔가 약간 매콤한 패티에서 느껴지는 게 그런 파프리카에서 나온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양념을 넣고 잘 버무린 소고기. 하지만 아직 햄버거 패티로 쓰기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그 하루 전에 만들어서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고요. 오늘 만든 거면 내일 쓰시는 거예요? 네, 내일 이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가장 신선한 재료를 당일 준비, 당일 소진이 원칙이지만 고기 패티만큼은 맛과 풍미를 더하기 위해 하루 정도 숙성을 거칩니다. 오늘 판매할 버거의 고기 패티는 어제 만들어 하루를 꼬박 숙성시켜둔 고기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어제 해놓은 반죽인가요? 네, 이거는 어제 해놓은 거고요. 그 숙성이 돼서 지금 패티로 이제 만들 거예요. 숙성 전과 후 질감부터 차이가 나죠. 희석 씨는 이 반죽으로 하루 평균 200개의 패티를 만듭니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기에는 많은 양이지만 기계를 쓰지 않는 이유는 이 손맛을 어떤 기계도 따라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보니까 크기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지금 몇 그램 정도씩 묻히시는 거예요? 이게 아마 120g 정도 될 거예요. 120g인지 어떻게 아세요? 저울에 안 재보셨는데. 저희가 이게 매일같이 만들다 보니까 손에서 느껴지는 그런 미세한 감각이 있어서 근소한 차이는 있어도 아마 얼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손에 잡기만 해도 대충 무게를 알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희석 씨. 아마 이 정도가 120g일 거예요. 진짜 120g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놀랍게도 121g.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만들어 놓은 고기의 중량도 일정할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기는 120g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1g 부족한 119g. 세 번째 고기 무게는 정확히 120g. 나머지 고기도 중량 체크를 해봤지만 오차 범위는 고작 1g. 모두 120g에 근접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g씩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손이 이제 120g인지 아닌지를 좀 아는 것 같아요. 혹시 그람수를 불러드리면 맞출 수 있으세요? 솔직히 120g 빼고는 자신 없는데 한번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희석 씨의 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햄버거 패티를 84g을 한번 만들어 주시죠. 84g이요? 고기를 쥐고 이리저리 고민하는 주인공. 120g에 익숙해져 있는 감이 84g을 맞출 수 있을까요? 결과는 0.5g 부족한 83.5g. 0.5g 차이. 아마 우연히 일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68g을 한번 맞춰주십시오. 아, 일생일대 이렇게 고민스러웠던 순간이 있었던가요? 오감을 총동원해 고기를 떼내는 주인공. 그 결과 이번엔 0.5g 많은 68.5g.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이번에는 150g을 한번 맞춰주십시오. 150이야? 과연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오감을 총동원해 저울에 올리는데요. 무게는 1.5g 많은 151.5g. 대단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고기를 접으면 무게를 다세요? 아마 얼추 알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람수를 1g 오차가도 안 생기게 하다 보니까 그런 감각을 생긴 것 같아요. 저울만큼 정확한 손, 정말 특별한 능력이네요. 자, 이제 뭉쳐놓은 고기를 사용하기 좋게 납작한 패티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영업에 필요한 모든 재료 준비는 끝.
어느덧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고 가게에는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일순간 긴장감이 감도는 주방. 신선한 맛 그대로 손님들께 전하기 위해 주문 즉시 조리를 시작하는데요. 굽는데 시간이 걸리는 패티도 절대 미리 구워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패티 위에 뭘 뿌리는 거예요? 레드 와인인데 이제 패티에 뿌렸을 때 패티의 육즙을 좀 가두는 역할을 해주고요. 알코올은 날아가고 포도 맛이 남기 때문에 감칠맛을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패티를 잘 구워 그 위에 소스와 다양한 토핑을 얹어 빵 사이에 넣어주면 수제 버거 완성. 그리고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햄버거도 있습니다. 치즈를 햄버거 안에 넣어야 한다는 편견을 과감하게 깬 이색 치즈버거입니다. 그 예전에는 모짜렐라 치즈를 안에다 넣었는데 한번 빵 뚜껑 전체로 한번 덮어보자. 그래서 시도를 했더니 이제 손님들도 좋아하고 이제 먹을 때도 이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고 계세요. 치즈로 뒤덮인 치즈버거 외에도 아보카도 버거, 블루베리 버거 등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수제버거가 많습니다. 독특한 햄버거 만드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갖고 오신 건가요? 제 머릿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제가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이제 유럽 다니면서 수많은 버거집에서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따왔고요. 이제 그거를 저희만의 방식으로 조합을 해서 저희끼리 된 거죠. 외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햄버거에 관심이 많았던 희석 씨. 배를 이을 결심을 한 후 미국, 유럽, 일본 등지로 햄버거 순례를 다녔답니다. 가게를 몇 군데나 다녀보신 거예요,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 다 합치면 진짜 한 수백 개 가게를 가서 먹어본 것 같아요. 대략 드신 햄버거가 몇 개 정도나 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까지 합치면은 10,000개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렇게 많이 드셔보셨으면 프랜차이즈 햄버거 이렇게 맛보면은 어디 제품인지 다 아시겠네. 이제 아마 레시피나 소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맛보면은 대부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미션. 햄버거를 먹어보고 해당 회사와 햄버거 이름 맞추기. 제작진이 준비한 버거는 모두 3개. 과연 맛을 보고 회사와 버거 이름을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따따라따 M사의 큰넷 버거. 드시면 됩니다. 네. 더듬더듬 햄버거를 손에 들고 한 입 크게 베어무는 주인공. 최대한 맛을 음미해 보는데 과연 어떤 햄버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햄버거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가운데 이제 빵이 있는데 그 빵 때문에 더 포만감이 느껴지고 이 소스가 맥도날드의 그 특유의 그 레시피로 만든 소스인데 다른 데하고는 확실히 차별화가 있는 그런 소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M사의 맥이 맞습니다. 정답! 부연 설명까지 완벽합니다. 두 번째 햄버거는 따따리아 엘사의 음메 불고기 버거. 조심스럽게 버거를 집어들고 신중하게 맛을 음미하는 주인공. 과연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엘사의 한우 불고기 버거입니다. 왜 불고기 버거라고 생각하세요? 한우 불고기 버거의 특징은 스모크 소스를 이제 여기에 사용하는데 그런 불맛이 나는 향이 이 햄버거의 특징입니다. 전문적인 분석까지 두 번째 햄버거도 정답! 세 번째 햄버거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햄버거는 B사의 치즈 앙커 버거. 세 번째 햄버거는 베어 물자마자 뭔가 알아차린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햄버거의 특징은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약간 불향을 더 고기에 입히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B사의 치즈버거가 분명합니다. 세 번째 햄버거도 정답. 이 정도면 절대 미각 아닌가요? 햄버거를 이렇게 맛만 보시고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어떻게 아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햄버거가 본업이다 보니까 더 신중하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맛을 보고 동시에 여러 개를 좀 비교하면서 먹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맛을 보면은 미묘하지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희석 씨가 개발한 햄버거의 메뉴는 약 30가지 정도. 그중 손님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7가지를 선정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에 걸쳐 희석 씨까지 3대의 정성과 내공이 담긴 수제 버거. 과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프랜차이즈랑은 비교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재료나 이런 패티 같은 것들도 네, 맛이 확실히 틀리고요. 굉장히 담백해요. 쓸데없는 맛이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진짜 이 집에 와서 느낄 수 있는 맛? 양국 자체부터 다르고요. 그리고 먹는 방식도 좀 독특하고 그리고 완전 맛있다. 빵이랑 뭐 이런 고기 패티들 같은 게 약간 등급이 다른 느낌? 뭐 그런 느낌. 햄버거는 빠르고 간편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많죠. 하지만 희석 씨의 수제 버거는 분명 손님들에게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저녁 시간. 희석 씨가 새로운 메뉴를 구상 중인데요. 이번에 준비 중인 메뉴는 최근 핫한 로제 소스를 이용한 로제 갈릭 버거. 요즘에 로제 떡볶이가 워낙 이제 인기고 그래서 로제 소스를 좀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울릴 만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튀김 마늘의 식감을 예전에 테스트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햄버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이미 머릿속에는 레시피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 그렇다면 실제 맛은 어떨지 일단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과연 잘 어울릴까? 생각했던 재료를 신중하게 배합해 봅니다. 베이컨하고 마늘은 궁합이 좋아서 이제 햄버거하고 어울릴 게 이제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로제 소스를 같이 한번 테스트 해볼 생각이에요. 최근 가장 핫한 소스 로제에 모짜렐라 치즈까지 살짝 넣고 준비해둔 고기 패티 위에 소스를 올려줍니다. 모짜렐라 치즈가 살짝 녹을 때쯤 패티를 햄버거 빵 위에 올려주고 바삭하게 튀긴 마늘과 베이컨까지 뿌려주면 로제 갈릭버거 완성! 햄버거 입맛만큼은 미슐랭만큼이나 까다롭다고 자부하는 희석 씨. 맛이 어때요? 로제 소스의 맛이 강하게 느껴지길 바랐는데 오히려 강한 것보다는 약간 살짝 느껴지면서 이 갈릭 튀긴 마늘의 향이 더 이제 은은하게 퍼지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본인 입맛에는 일단 합격! 다른 사람들의 맛 평가도 들어봐야겠죠? 냉정하게 얘기해 주세요. 느끼할 줄 알았는데 이게 건우레이크라서 진짜 한 번 더 구워가지고 마늘이 구워져 있어가지고 생마늘보다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마늘 못 드시는 분들이 더 찾아서 드시지 않을까. 52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수제 버거집이라는 자부심은 오늘도 그를 노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햄버거는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세요? 궁극의 햄버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이제 국내를 돌았는데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나 먹어도 맛있는 햄버거보다 어떤 10명 중에 1명이라도 진짜 인생 최고의 버거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제 소원인 것 같아요. 빠르고 간편한 음식 햄버거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구희석 씨. 그에게 햄버거는 최고의 요리라는데요. 반백년 전통을 이어온 그의 수제 버거가 세대를 넘어 오래오래 이어가길 응원합니다. This is how it used to be. 2 channels on my